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계 중에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뭔가 분출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서 극도로 당황하고 수치스러웠던 경험 말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파트너가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수십 년간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던 이 현상에 대해 의학적 사실만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40년간 피부인과 전문의로 활동해 온 지혜 박사입니다. 현재 72세의 나이로도 현역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진료한 환자 수만 해도 2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여성 10명 중 무려 6명이 이 현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95%가 이것을 단순한 소변이라고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의료진조차 이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도 이 현상을 단순히 의실금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15년 전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습니다. 관계 중에 자신도 모르게 뭔가 나왔는데 그게 소변인 것 같아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파트너와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자신감도 완전히 잃었다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당시 저도 이 현상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위로의 말만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이 분야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의 연구 자료를 수없이 뒤지며 밤낮 없이 공부했어요. 수많은 임상 사례를 분석하고 환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불필요한 고통 속에 가두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9가지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분출의 정확한 메커니즘, 스키니선의 역할과 구조, 생리학적 조건의 6단계, 해부학적 자극 포인트, 효과적인 방법론, 감각의 종류와 단계, 실제 임상 사례 분석, 회복 과정의 특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전문가 조언까지입니다. 각각의 내용은 4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검증된 의학적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이 중요한 진실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분출과 소변은 완전히 다른 생리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색깔부터 다릅니다. 소변은 노란색이지만 분출액은 완전히 투명합니다. 냄새도 전혀 다릅니다. 소변은 특유의 아모니아 냄새가 강하게 나지만 분출액은 거의 무취에 가깝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도 완전히 달랐어요. 분출액에는 요소나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 농도가 일반 소변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수한 물에 가까운 성분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백한 차이점들이 있는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잘못된 상식을 완전히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분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의학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바로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올바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몸의 수근순환 시스템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평상시 신장은 하루에 약 180의 혈액을 요하러 1리터에서 2리터의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성적 흥분 상태가 되면 이 시스템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증가하죠.
동시에 사구체 여화율이 평소의 3배에서 4배까지 증가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분 재흡수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럭화된 수분의 99%가 다시 흡수되어 혈액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흥분 상태에서는 이 재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항이능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면서 수분이 그대로 방광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만들어진 액체가 일반적인 소변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갖는다는 겁니다. 노폐물을 걸러낸 시간도 없이 급속도로 생성되기 때문에 거의 순수한 물에 가깝습니다. 요소 농도는 정상 소변의 10분의 100분의 수준이고 크레아티닌이나 요산 같은 노폐물 농도도 극히 낮습니다. 색깔이 무색 투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냄새가 나지 않는 이유도 아모니아나 기타 냄새 성분들이 거의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즉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반대로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서 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여성들이 혼란스러워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방광에 이렇게 생성된 액체가 축적되는 속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분당 5mm에서 15mm 정도입니다. 충분한 양이 축적되면 방광벽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배뇨 반사가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배뇨 반사는 일반적인 소변과는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더 급작스럽고 강력하며 한 번에 더 많은 양이 배출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분출액의 양은 개인에 따라 50mm에서 500mm까지 다양합니다. 평균적으로는 150mm에서 200mm 정도가 가장 흔하며 이 정도 양은 일반 종이컵 한 컵량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양이 놀라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데는 완전히 정상적인 셈상입니다. 이제 여성의 몸에서 가장 신비로운 기관 중 하나인 스키니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부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된 사실을 부정하는 건 의학적 무지의 수치일 뿐입니다. 스키니선은 여성 전립선이라고도 불리며 남성의 전립선과 발생학적으로 같은 기원을 가집니다. 위치는 요도 주변과 질전벽 사이의 공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설명하면 요도를 설명으로 하여 좌우 대칭으로 배치된 관상 구조물들의 집합체입니다. 크기는 남성 전립선에 비해 현저히 작습니다. 남성 전립선이 호두 크기라면 스키니선은 완두콩 크기 정도죠. 하지만 작다고 해서 기능이 미미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작은 기관이 여성의 성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납니다. 스키니선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나무의 가지처럼 여러 개의 도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도관은 좌우에 각각 하나씩 총 2개가 있고 이들이 요도로 직접 연결됩니다. 또한 수십 개의 작은 부도관들이 질 입구 주변으로 개구됩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 때문에 스키니선에서 분비되는 액체는 여러 경로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양은 요도를 통해 나오지만 일부는 질분비물에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성적 흥분이 시작되면 스키니선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선조직이 부풀어 오릅니다. 평상시 완두콩 크기였던 것이 포도알 크기까지 커지죠. 이때 선조직에서는 특별한 분비액이 만들어집니다. 이 분비액의 성분은 남성의 전립선액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 산성, 포스파타제, 아론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키니선의 크기와 활성도는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어떤 여성은 스키니선이 상대적으로 크고 활발하게 기능하는 반면 어떤 여성은 작고 비활성적입니다. 이런 개인차 때문에 분비되는 양도 천차만별이죠. 많은 경우 5mm에서 5mm에서 5mml 정도지만 특별히 활성도가 높은 경우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놓치면 안 될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키니는 단순히 액체만 분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관 주변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어서 자극을 받으면 강렬한 쾌감을 유발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소위 G스팟이라고 불리는 부위와 일치합니다. 즉 스키니선의 자극은 분비와 쾌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분출이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단계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생리학적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경험의 핵심이기 때문에 꼼꼼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심리적 각성 상태입니다. 단순한 신체적 자극만으로는 분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뇌에서 성적 흥분 신호가 활성화되어야 하죠. 이때 시상하부에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분비가 시작됩니다. 옥시토신은 친밀감과 애착을 증진시키는 호르몬이고 바프레신은 혈관 수축과 수분 조절에 관여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교감 신경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박수가 분당 120회에서 160회까지 올라갑니다. 혈압도 평상시보다 20에서 30mm 육질리 정도 상승하죠. 이런 변화와 함께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평소의 2배에서 3배로 늘어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호르몬 분비 패턴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항인류 호르몬 분비의 억제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호르몬이 신장에서 수분 제수를 촉진하여 소변 농축을 돕는데 성적 흥분 상태에서는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분비량이 평상시에 10에서 100분의 수준까지 떨어지죠. 동시에 프롤락틴과 성장으로 분비도 증가합니다. 프롤락틴은 유선 발달뿐만 아니라 성적 만족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성장모는 조직 재생과 혈류 개선에 기여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신장 기능의 안전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사구체 혈율이 평상시에 3배에서 5배까지 증가하면서 엄청난 양의 혈액이 료화됩니다. 하지만 이때 료화된 수분의 제수율은 99%에서 70%까지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30%의 수분이 그대로 방광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액체의 양은 시간당 100mm에서 300mm에 이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방광과 요도 주변 근육의 변화입니다. 방광목 주변에 평활근이 이완되면서 액체가 더 쉽게 흘러 들어갑니다. 요도 관약근도 부분적으로 이완되어 압력이 축적되면 즉시 배출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골반 저근의 긴장도도 변화합니다. 평상시보다 20%에서 30% 정도 이완되어 있어서 갑작스러운 수축이 일어나면 강력한 분출력을 만들어냅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신경계의 통합적 반응입니다. 척수의 선반사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모든 과정이 자동화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의식적인 조절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뇌간의 배뇨 중추도 함께 활성화되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축을 유발하죠. 흥미로운 점은 모든 과정이 개인마다 다른 시간과 강도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어떤 여성은 5분에서 10분 만에 모든 단계를 거치는 반면 어떤 여성은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나이, 호르몬 상태, 스트레스 수준, 경험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해부학적 자극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 없이는 절대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방광경부라고 불리는 부위입니다. 방광과 요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약 1cm에서 2cm 아래쪽에 위치합니다. 여기는 신경 분포가 극도로 집중된 부위로 자극을 받으면 즉시 방광과 요도의 반사작용이 활성화됩니다. 질 입구에서 손가락으로 측정했을 때 정확히 3cm에서 4cm 지점이죠. 하지만 단순히 깊이만 알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각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질벽을 따라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곡 방향으로 약 30도에서 45도 각도로 향해야 합니다. 이 각도를 정확히 맞춰야 방광경부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방광경부 주변에는 3개의 주요 신경 다발이 지나갑니다. 골반신경, 하복신경,
그리고 음부신경의 일부 가지들입니다. 이 신경들이 자극을 받으면 방광대압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불수적인 수축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불수적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본인이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소변을 참거나 보내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자극의 강도와 지속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강하면 통증만 유발할 뿐입니다. 적절한 강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직을 살짝 눌렀을 때 약간의 압박감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지속 시간은 최소 10초에서 20초 이상 유지해야 신경 반응이 충분히 축적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스키니선과 방광경부 사이의 연결부입니다. 여기에는 미세한 신경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서 한쪽이 자극받으면 다른 쪽도 연쇄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부위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방향성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압력만 가하는 게 아니라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움직이거나 진동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자극이 신경말단을 더욱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될 점이 있습니다. 해부학적 구조는 개인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여성은 3cm 지점이 최적이지만 어떤 여성은 5cm나 6cm 지점이 더 민감할 수 있어요. 각도도 마찬가지로 20도에서 60도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취적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개별적인 탐색과 소통이 필수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충분한 윤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조한 상태에서는 마찰로 인한 상처나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연적인 분비물이 부족하다면 안전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충분한 전해와 심리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방법들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제가 직접 상담한 환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의 위치와 각도입니다. 검지나 중지를 사용하되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각도인데 손등이 위를 향하면 절대 올바른 지점에 도달할 수 없어요. 서울에 사는 34세 김수진 씨는 처음 상담을 왔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년간 시도해봤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워했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손가락의 각도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린 후 2주 뒤 다시 왔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이었죠. 부산은 29세 박하 씨의 경우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그녀는 파트너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둘 다 인터넷에서 본 잘못된 정보로 인해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어요. 특히 압력의 강도를 너무 세게 가하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압력은 휴대폰 화면을 터치할 때와 비슷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조직이 수축하면서 반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두 번째 핵심은 리듬과 지속성입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3초에서 5초 간격으로 압력을 주었다가 빼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대구에 사는 31세 이지아 씨는 이 리듬을 터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계속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메트로놈을 사용해서 분당 20회에서 30회 정도의 일정한 속도를 연습한 후에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체위와 각도의 최적화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자세는 여성이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긴 자세입니다. 이때 골반이 약간 뒤로 기울어지면서 내부 구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광주에 사는 27세 정아 씨는 이 자세를 통해 처음으로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다른 자세들을 시도했지만 각도가 맞지 않아서 계속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무릎을 가슴에 최대한 가까이 당기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는 호흡법과 심리적 이완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긴장하거나 조급해하면서 호흡이 얕아지는 데에는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 충분히 이완된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울산에 사는 33세 최운비 씨는 요가를 통해 호흡법을 익힌 후 훨씬 쉽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깊고 느린 호흡이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자연스러운 반응을 유도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5번째는 충분한 시간 확보와 인내심입니다. 평균적으로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개인에 따라서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서두르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실제로 분출을 경험할 때 느끼는 감각과 쾌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출 직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하복부의 묵직한 압박감입니다. 마치 방광이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일반적인 수분 욕구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압박감은 점점 강해지면서 골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2번째 단계에서는 질 내부의 맥박과 같은 떨림이 시작됩니다. 심장 박동과 비슷한 리듬이지만 훨씬 더 강렬하고 집중적입니다. 이때 많은 여성들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3번째 단계는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소름이 돋는 묘한 감각을 경험합니다. 특히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전율은 다른 어떤 감각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합니다. 4번째는 시간 감각의 왜곡입니다. 몇 초 동안 일어나는 일인데도 마치 몇 분간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현실 감각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기도 해요. 5번째 단계에서 실제 분출이 시작됩니다. 이때의 감각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해방감입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무언가가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은 시원함이죠. 2번째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당황스러움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처음 경험하는 여성들은 놀라게 됩니다. 3번째는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입니다. 뭔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깊은 이완에 빠지게 됩니다. 분출과 동시에 나타나는 쾌감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오르가슴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쾌감입니다. 오르가슴이 날카롭고 집중적인 쾌감이라면 분출 시의 쾌감은 전신을 감싸는 포근하고 지속적인 느낌에 가깝습니다. 마치 따뜻한 물에 온몸이 잠기는 것 같은 안정감과 평온함이 특징이죠. 분출 후의 회복 과정도 매우 특별합니다. 일반적인 성적 경험 후와는 달리 극도의 이완 상태가 오래 지속됩니다. 평균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이 시간 동안 많은 여성들이 명상을 하는 것 같은 평화로운 상태를 경험합니다. 또한 분출 후에는 감정적으로도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자신감이 생기며 파트너와의 친밀감도 한층 깊어집니다. 많은 경우 이전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죠. 흥미로운 점은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공 후에는 훨씬 쉽게 반복할 수 있게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렬하고 지속적인 경험이 가능합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3회에서 5회 정도 연습한 후에는 원할 때마다 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제가 지난 40년간 상담한 환자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례들을 통해 실제 변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36세 황미영 씨는 결혼 8년 차에 처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늘 뭔가 부족함을 느꼈지만 그게 무엇인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서 분출에 대한 정보를 보고 혹시 자신도 가능한지 궁금해져서 왔다고 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해부학적 구조와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린 후 집에서 혼자 연습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2주 후 재방문했을 때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성공을 경험했다며 신기하면서도 약간 당황스러워했어요.
특히 분출되는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심리적 변화였습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자신감이 크게 형성되었다고 했어요. 6개월 후 추적 상담에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부 관계의 만족도가 이전에 3배 이상 높아졌고 전반적인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했어요. 경기도에 사는 28세 안소라 씨의 경우는 또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미혼이었지만 자신의 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첫 번째 시도에서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성공했을 때의 감격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경험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허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한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전주에 사는 42세 이현주 씨는 갱년기 초기 증상으로 고민이 많았던 분입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성적 욕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우울감까지 느끼고 있었어요. 본 경험을 통해 잃어버렸던 여성을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가능할지 의구심을 표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격려해드렸어요. 실제로 몇 차례 연습 후에 성공을 거두었고 그 후 갱년기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존감 회복과 활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청주에 사는 25세 김다은 씨는 파트너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온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둘 다 이 분야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지만 서로를 위해 배우고 싶다는 진지한 자세를 보였어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연습한 결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파트너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성공의 핵심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현재도 정기적으로 근황을 알려주는데 관계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네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점이 있습니다. 성공한 모든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치심이나 두려움 대신 호기심과 자기 탐구의 자세가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0년 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분출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현상입니다. 파트너가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 억지로 시도해서는 안 돼요. 상호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경험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차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이 분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부학적 구조나 호르몬 상태,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개인차가 존재해요. 만약 여러 번 시도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정상입니다. 자신을 탓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세 번째는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정의입니다. 손톱을 깨끗이 정리하고 충분한 윤활을 사용하며 과도한 자극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상처나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해요. 네 번째는 충분한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파트너와 서로의 감정과 느낌을 솔직하게 나누세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불편한지 계속 대화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소통 과정 자체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줄 거예요. 다섯 번째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영상에서 보는 과장된 내용들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경험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개인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화려한 연출보다는 진정한 친밀감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의 자세입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탐구하고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전체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니까요.
8번째는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20대든 50대든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새로운 경험이 가능합니다. 갱년기나 노화를 핑계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더 의미 있는 경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9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목적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어야 해요. 이런 경험을 통해 더욱 친밀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40년간 수만 명의 환자들 만나면서 제가 가장 깊이 깨달은 것은 건강한 성생활이 인생 전체의 만족도와 행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 파트너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토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합니다.